먼저 취소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절차 경과와 세부 내용을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어제 오후 3시 22분경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 취소위원회는 2023년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각각 제기한 중재 판정의 일부 취소 신청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한 반면 론스타의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여 대한민국 정부 승소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한 한국 정부의 배상 원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3,200억 원과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합계 약 4천억 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 의무가 전부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결국 론스타가 애시당초 청구했던 천문학적인 청구 금액이 약 6조 9천억 원이었는데 이를 0원으로 만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취소 절차에 사용된 정부 측의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론스타가 지급하라는 결정까지도 이끌어내어 우리의 소송 비용 거의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ISDS 취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이자 전 세계적으로 대략 7조 원가량의 막대한 배상 청구를 중재 판정의 취소 절차까지 가서 전부 방어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론스타 사건 경과와 취소 절차에서 양측의 주장 그리고 취소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취소 결정의 배경이 된 원중재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 시 한화 6조 9천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의 ISDS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중재 절차에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하였고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하였으며 또한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22년 8월 31일 원중재판정부는 이중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금융위원회가 지연하였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2,858억 원과 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판정 선고 직후 배상 원금에 대한 계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 신청을 하여 23년 5월에는 약 6억 원의 배상금을 감액하는 정정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선고된 취소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원중재 판정 선고 이후에 론스타 측은 23년 7월 원판정 중에 정부 승소 부분, 즉 원판정의 95.4% 부분에 대해 일부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오른쪽 부분입니다. 즉 론스타가 정부보다 먼저 취소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 역시 학계 등 외부 전문가, 국내외 정부 대리로펌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3년 9월 판정의 일부, 즉 정부가 패소한 4.6% 부분에 대해 취소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이게 전체 판정의 범위이고 거기에서 95.4%와 4.6%에 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재 판정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본안 다툼을 위한 항소가 아니고 단심제로 이루어지는 중재 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제한된 근거 사유에 한정하여 판정 자체를 전부 혹은 일부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입니다. 만일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원중재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배상 의무 등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등의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취소 절차에서 양측이 제기한 중재 판정 취소의 근거와 주장 요지는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30분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양측의 취소 절차에서의 공방 결과 한국시간 25년 11월 18일 오후 3시 22분경 익시드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 신청만을 인용하고 론스타의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승소 취지의 취소 결정을 받게 된 경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론스타의 원중재 판정 강제 집행 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론스타는 22년 원중재 판정에서 일부 승소하자 23년 6월 미국 연방법원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집행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원중재 판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 이행을 강제 집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3년 7월에 본인들의 미국 집행소송의 근거가 된 원 판정을 오히려 취소해달라 하면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취소 절차 진행 과정에서 론스타 측의 집행소송을 막기 위해 23년 9월 원 판정의 취소 신청 시 원 판정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집행 허가를 하게 되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보유한 상업적인 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 집행하고 그것을 환가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정지에 대해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거친 끝에 익시드 취소위원회는 23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정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연장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 측의 원 판정 집행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년 12월 16일자 법무부 보도자료와 법무부가 공개한 익시드 취소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문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내세운 핵심 주장은 원 판정부가 한국 정부와 무관한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국제상업회의소, 즉 ICC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한국 정부의 책임 인정의 주요 근거로 원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승소 결정의 핵심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SDS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2016년 8월 론스타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국제상업재판소 ICC에 상사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갖다가 사고 팔기 위한 별도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서에는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ICC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권 투자중재와 별개인 상사중재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ICC 중재에서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론스타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핵심은 하나금융이 주장했던 금융위의 매각 가격이나 압력이 사실은 존재하지조차 않았기 때문에 하나금융이 자기들을 속였다. 그래서 매각 금액을 낮게 합의하도록 강요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그 전에 진행된 이 사건 ISDS 원 중재 절차에서는 금융위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매각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론스타는 이 사건 ISDS에서는 금융위가 압력을 행사해서 매각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놓고
다른 ICC 사건 절차에서는 반대로 금융위에 압력이 없었는데도 하나은행이 있다고 거짓말해서 매각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모순된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ICC 상사중재판정부는 2019년 론스타 패소 판정을 선고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 사건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가격 인하에 개입하였을 것이라고 추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C의 중재 절차는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절차에서는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이 사건 ISDS 절차에서 별건 ICC 판정부의 판단을 증거로 원용하고자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ICC 사건은 이 사건 론스타 ISDS와 분쟁 당사자도 다른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고 한국 정부는 ICC 사건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전혀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론스타 ISDS 판정부가 별건 ICC 판정의 내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2년 ISD 사건의 4번에 걸친 집중 심리가 모두 종결되고 판정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중재인 3명 중 가장 중요한 의장 중재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병고가 발생하면서 사건 절차의 진행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 의장 중재인이 선정이 되었고 새 중재판정부는 별도의 증인신문 등도 없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CC 상자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원용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서 우리 정부는 취소 절차 과정에서 3개의 취소 사유 중 적법 절차 위반 사유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다른 어떤 치밀한 논리 전개를 했습니다. 이에 익시드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원 중재 판정이 대한민국과 무관한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기대어 금융위의 위법 행위와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 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소위원회는 원중재판정부가 적법 절차에 위배하여 ICC 상사중재 판정문 등을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기초하여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ICC 판정문을 기초로 판단한 원 판정에 관련된 부분이 모두 연쇄적으로 취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단 ISDS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 국가의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투자보장 협정상에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투자자가 손해를 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책임과 손해 사이에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까지도 투자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취소위원회는 이 설명드린 대로 부당한 ICC 상사 중재 판정문들을 증거로 채택한 뒤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속적인 인과관계, 손해 산정, 결론 부분을 모두 연쇄적으로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정부가 승소한 부분, 즉 95.4% 부분을 다시 다투기 위해서 론스타가 제기한 취소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원판정 승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었고 론스타는 이에 대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 판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쟁점을 다시 다른 절차를 통해서는 다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론스타는 원 중재 판정에서 자신들의 패소 부분, 즉 쉽게 말해서 전체 쟁점 중 약 95.4%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소위원회는 론스타로 하여금
정부의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여 정부는 이 부분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금액을 철저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다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소가 6조 9천억 원 상당의 최대 규모 ISDS 사건으로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취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긴 기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전문적이고 일관적인 대응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2019년 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사건 발생 시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로 구성이 된 ISDS 사건별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그 후에도 2023년 법무부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하여 국제중재 전문가를 영입하고 24년에는 분쟁 대응 당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격상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ISDS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도 론스타가 문제 삼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과세쟁점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을 비롯하여 그리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및 산업부와 핵심적 쟁점에 대하여 긴밀히 협업한 끝에 수조 원 규모의 국부 유치를 차단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익 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13년의 긴 기간 동안 이 사건을 맡아 거쳐갔던 10여 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부 ISDS 대응팀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ISDS 대응 주무부서인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에는 현재 진행 중인 7건의 ISDS 사건별로 과장인 부장검사와 이하 검사 2명을 각 팀장으로 하고 전문성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무관, 공익법무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있습니다. 검사는 정부 변호사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뿐만 아니라 국제법 분야 등의 학위, 국제기구 근무 경험, ISDS 대응 경력 등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계부처 간 소통 및 의사결정, 소송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및 검토, 영문 서명 검토 및 작성, 관련 국내 판결 분석, 국외재판 참여 등 정부 대리로펌과 함께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저는 검사가 아닙니다. 저는 로스쿨에서 국제거래법과 국제중재를 강의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개방의 임용으로 지난 2년 전에 입부해서 그간 저희 국에 한 10여 명 남짓한 검사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일을 해보니까 이들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적 마인드와 아울러서 객관적인 실력을 무장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전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이들 검사를 법무부에서 좀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을 계기로 검사들의 역할이 형사사건의 수행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유출 방지에도 전념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관 등 대응팀 역시 관계부처 간 소통, 영문 서명 및 작성, 소송비용 통제 등을 담당하며 한국 정부가 최적의 ISDS 대응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응팀은 익시드가 있는 미국 워싱턴 DC와의 14시간의 시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 없이 일하고
수만 쪽의 영문 소명과 씨름하며 원 중재 판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취소 결정은 한국 정부의 전략적, 체계적 ISDS 대응 시스템을 국제 무대에서 널리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취소 결정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원 중재 판정의 법리적 오류를 인정하고 취소를 이끌어낸 굉장히 희소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론스타 측이 이번에 취소된 쟁점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고자 새로운 중재 판정부에 2차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취소된 부분은 아직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론스타가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법무부는 그간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령과 취소위원회의 절차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론스타 측과 협의하여 취소 결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 관계부처, 국내외 정부 대리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피터 앤 김, 그리고 미국 무펌인 아놀드 앤 포터와 아울러 외국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투자 분쟁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세 브리핑을 마치고 론스타 사건을 담당한 법무부의 국제투자분쟁과장 검사 등 론스타 ISDS 대응팀과 함께 비공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브리핑을 준비해주신 대변인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국무총리께서 발표해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S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 절차 결과에 대하여 오늘 브리핑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먼저 취소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절차 경과와 세부 내용을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어제 오후 3시 22분경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 취소위원회는 2023년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각각 제기한 중재 판정의 일부 취소 신청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한 반면 론스타의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여 대한민국 정부 승소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한 한국 정부의 배상 원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3,200억 원과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합계 약 4천억 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 의무가 전부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결국 론스타가 애시당초 청구했던 천문학적인 청구 금액이 약 6조 9천억 원이었는데 이를 0원으로 만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취소 절차에 사용된 정부 측의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론스타가 지급하라는 결정까지도 이끌어내어 우리의 소송 비용 거의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ISDS 취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이자 전 세계적으로 대략 7조 원가량의 막대한 배상 청구를
중재 판정의 취소 절차까지 가서 전부 방어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론스타 사건 경과와 취소 절차에서 양측의 주장 그리고 취소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취소 결정의 배경이 된 원중재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 시 한화 6조 9천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익시드의 ISDS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중재 절차에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하였고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하였으며 또한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22년 8월 31일 원중재판정부는 이중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금융위원회가 지연하였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2,858억 원과 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판정 선고 직후 배상 원금에 대한 계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 신청을 하여 23년 5월에는 약 6억 원의 배상금을 감액하는 정정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선고된 취소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원중재 판정 선고 이후에 론스타 측은 23년 7월 원판정 중에 정부 승소 부분, 즉 원판정의 95.4% 부분에 대해 일부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오른쪽 부분입니다. 즉 론스타가 정부보다 먼저 취소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 역시 학계 등 외부 전문가, 국내외 정부 대리로펌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3년 9월 판정의 일부, 즉 정부가 패소한 4.6% 부분에 대해 취소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이게 전체 판정의 범위이고 거기에서 95.4%와 4.6%에 한 구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재 판정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본안 다툼을 위한 항소가 아니고 단심제로 이루어지는 중재 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제한된 근거 사유에 한정하여 판정 자체를 전부 혹은 일부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입니다. 만일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원중재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배상 의무 등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등의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취소 절차에서 양측이 제기한 중재 판정 취소의 근거와 주장 요지는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30분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양측의 취소 절차에서의 공방 결과 한국시간 25년 11월 18일 오후 3시 22분경 익시드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 신청만을 인용하고 론스타의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승소 취지의 취소 결정을 받게 된 경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론스타의 원중재 판정 강제 집행 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론스타는 22년 원중재 판정에서 일부 승소하자 23년 6월 미국 연방법원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집행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원중재 판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 이행을 강제 집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3년 7월에 본인들의 미국 집행소송의 근거가 된 원 판정을 오히려 취소해달라 하면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취소 절차 진행 과정에서 론스타 측의 집행소송을 막기 위해 23년 9월 원판정의 취소 신청 시 원판정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집행 허가를 하게 되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보유한 상업적인 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 집행하고 그것을 환가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정지에 대해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거친 끝에 익시드 취소위원회는 23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